수다로 여는 아침 키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 티키타카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코너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응 좋더라고요. 예. 역시 우리 티카님은 양서에 대한 어떤 굶주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루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북마루 박희정 코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한 권의 책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북마루. 마루 두들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궁금하네요. 오늘 같이 읽을 책 제목은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그래서 영어로는 It didn't start with you 해갖고 당신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당신의 조상에게서 시작된 거다라는 얘기로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당신이 마주하기 힘든 그 어려운 감정 이런 게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네. 내감적인데 내게 아니다. 뭐 이런 맥락이네요. 네, 놀랍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트라우마가 유전된다? 예, 솔직히 좀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살짝 들긴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후성 유전학 연구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네. 재밌는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쥐한테 어떤 특정 아몬드 냄새라든가 어떤 무슨 암모니아 냄새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전기 충격을 줬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냄새를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쥐의 새끼 그리고 새끼의 새끼까지 전기 충격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도 그 같은 냄새만 맡으면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쥐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아닌가요? 그 책에서는 레이첼 예후다 교수 연구팀이 홀로코스트 생존자 자녀들을 조사했는데요. 예. 직접 그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패턴이 부모와 똑같하게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그 태아 상태에서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이제 난자의 전구세포가 태아에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 있을 때는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3대가 같은 생물학적 환경을 공유하는 셈이죠. 예. 어. 예, 원인은 알겠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핵심 언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는 깔끔하게 정리된 기억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아니면 파편화된 단어로 무의식에 저장이 된대요. 파편화된 단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평생 혼자일 거야. 아니면 결국 다 망할 거야. 이런 문장들. 책에서는 이걸 핵심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범죄 현장의 지문처럼 이 트라우마의 단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분들도 있죠. 누구한테 패 끼치기 싫어.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따라가 보면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거나 홀로 고생하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조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내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할머니 말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핵심 불평에서 출발해서 핵심 언어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제 상담 케이스로 말씀 주셨는데 어느 분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업을 잘 키워내서 성공의
성공해서 이제 다른 데서 사업을 팔아 넘긴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서 축하의 순간이 되기 직전에 난 아니야. 난 여기서 그만둘 거야. 이러면서 뭐 하다가 잘 되기 직전에 바로 그만두거나 실패의 경험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계속 찾았더니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누나랑 뭐 동생이랑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평생 행복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들이 나 때문에 같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이러면서 그 행복의 순간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무튼 책에서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과 맺는 첫 번째 관계잖아요. 예. 만약 생애 초기에 그 유대가 단절되거나 어머니 본인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서적으로 부재했다면 그럴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선 세상 자체가 사실은 불안한 곳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Emotionally Absent Mother.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디 간 게 아니야. 항상 있어. 근데 엄마가 정서적으로 옆에 있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세상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친밀한 관계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청사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엄마 탓은 아니고 어머니 자신도 자기의 이제 윗세대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던 거니까요. 예. 아무튼 비난이 아니라는 이해라는 측면의 관점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치유인데요. 조상님들 우리가 다 일일이 파묘하면서 찾아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행히 이제 타임머신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머리가 아니라 몸과 이미지로 하는 거라고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고통이 이제 내가 지금 겪고는 있지만 내게 아니라 윗세대의 것임을 인정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돌려준다고 하니까 회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불교에서 네. 저는 반사. 살풀이? 반사? 자,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책에서는?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힘든 감정이 들어오면 이건 내 감정이 아니야. 이건 할머니의 슬픔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문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조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들었던 삶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의리를 끊어내는 거군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곳에 손을 살짝 얹고 내가 널 찾았어 라고 말하며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와 연결되는 연습도 효과적이에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살짝 뭉클해지네요. 저는 AI가 요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복원해서 이렇게 만지면서 약간 그 맥락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또 다른 나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최근에 저 왕과 같이 사는 남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연장선에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공감 같은 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죠. 맞아요. 주인공들이 이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나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3명이 나와요. 근데 그 3명 중에 의사인가 한 명의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에 이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책 표지가. 그래서 이 책을 스크립트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이제 감동이어서 제가 넷플릭스 보다가 이게 캡처가 안 되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게 이 책의 핵심은 가족 세우기 작업이에요. 맞아요. 이 가족 세우기는 심리학에서 워낙 많이 활용하고 그 원가족 문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책도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 분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령을 조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요.
너무 나를 음. 괴롭히는 정체 모를 고통을 내 역사, 부모의 역사, 가족의 역사의 일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느끼는 그 고통이 실은 내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건 아무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서 꼭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책 준비하시면서 뭐 특별히 드신 생각이나 뭐 소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천착하잖아요. 내가 겪는 이런 뭐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예민함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게 보통은 항상 나에서 시작하면서 내 탓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탓이거나 해서 원인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모두가 다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그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겪은 트라우마가 다 나에게 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이 켜지고 그 유전자에 불이 켜지고 안 켜질 왜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책에는 써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화해하자, 그다음에 인정하자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코칭할 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객관화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그거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자, 그 부분을 수용하자라고 했을 때 마음이 훨씬 이렇게 홀가분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 탓, 조상 탓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는 부분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관심 두시고 한번 책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네. 기억하셨죠? 네.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지금까지 북마루 마루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오늘 좀 뜻깊은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트라우마 정말 너무나 이제 지금 관용어처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 트라우마는 또 타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우리 특하님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